내각 총수 사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저는 입법부의 청렴성도 지금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치 공세성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우리가 이번 사안들 항상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민 여론이나 분노가 일어나면 너무 한쪽 극단으로 막 사태를 몰고 갑니다. 그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일단 확인된 것은 네. LH 공사에 있는 직원들 20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투기성 의혹이 짙다. 여기까지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그 친척은 얼마나 많겠어, 가족들 명의는 얼마나 많겠어,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직 단언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물론 뭐 LH공사 직원들의 청렴성이나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그걸 이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 비난받아 마땅한데요. 있지 않은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썩었다, 완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단정하면 결국 우리 얼굴에 침 뱉기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사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LH 직원들도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 물론 전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런 필요성과 현재 드러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그 공세적 측면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 평론가님, 투기, 투자라는 단어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셨는데 이만큼 전면적인 무차별적인 공세로 향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주장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안 받겠다고 하고 특검도 싫다고 하는데 도대체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동산 적폐청산 자기네 당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야죠. 네. 자기네가 여러 가지 뭐 장관들도 임명을 하고 뭐 LH공사 사장도 임명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적폐부터 먼저 청산을 해야죠. 네. 이거를 우리가 전형적으로 전문용어로 물타기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야죠. 그런데 자기네들 거부터 먼저 전수조사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그런 거 나오면 제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6명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입장이 없어요. 지금 꼬리를 내렸어요. 자기네들의 지금 드러난 것도 저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왜 전수조사 하자고 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특검이요, 이거 구성하는데 2달 걸려요. 그러면은 특검 하니까 우리 뭐 합수단 수사, 뭐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이런 거 못한다라고 하면요, 선거 끝납니다. 선거 전까지 좀 질질 시간을 끌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저는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먼저 깨끗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양산이요, 농지 사셨어요. 9개월 만에 기본적으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됐어요. 그게 과연 정상적인가요? 이 수법은 전형적으로 LH 직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었어요. 물론 대통령의 사저니까 네. 당연히 경호동 지어야죠. 하지만 그것도 합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의 의혹받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의 처남 그린벨트 투자해가지고요 47억을 LH로부터 보상받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고 깨끗하게 좀 자기네들이 개선 의지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야당 너희들 왜 전수조사 안 받아? 왜 특검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정말 유체이탈 내로남불 화법이다. 집권 여당답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양산 이게 사저 논리를- 얘기가 나왔으니까 논리를 좀 얘기 들어야 될 것 너무 같아요.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네. 좀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후보 가족들 갖고 있던 땅, 그거 보금자리식으로 들어간 것도 투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처남 문제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통령 처남이 거기에 어떤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뭔가 투기성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서 조경사업해서, 조경사업 하는 사람들 그린벨트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화훼 농가들 전부 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데서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 전부 투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통령 사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참에 한번 좀 다시 우리 사회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골로 가고 싶습니다. 가서 시골에서 앞으로 농사 짓고 살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농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지 못 규정에 사잖아요. 맡겨야죠. 네, 농지 규정에 경영계획서 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경호동까지 지어야 해요. 그럼 땅도 넓어야 돼요. 경호 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농지 샀다고 치죠. 농지 경영계획서 썼어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제가 농사지러 갈 겁니다. 그걸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앞으로 사전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규정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그럼 과연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이 뭐 빵을 하나 훔쳤어요. 당신 중재야.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관용을 베풀기도 해요. 우리 사회가.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농지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때 대통령이 농지계획서 썼다 쳐요. 그 불법입니다. 허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저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대지로 변경됐으니까 땅 투기한 겁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맞습니까? 저는 금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최소한 그 정도는 네.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양산에 있는 양산의 시골 마을에 대통령 사저 들어가는데 그걸 대지로 바꿨다고 해서 건물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호동 들어가야 되니까 대지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한테 땅 주겠습니다.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동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마방국 논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그러면은 사저를 짓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국가 소유로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논란들을 반복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논란을 네. 알면서 의혹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권위를 저작거리로 끌어내려서 막 흙판에 뒹굴게 만들어서 흙탕물을 튀기게 만들어서 대통령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다 민주당한테 배운 거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MB 사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공격했습니다. 왜 이렇게 넓게 짓냐? 국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얘기했어요.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요, 796평이에요. 그렇게 욕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2배고요. 국고도 50이요. 이명박 대통령 사저보다 2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 어렵다면서요. 솔선수범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식의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제가 문제 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처남이요. 조경사업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문적인 조경사업자 아니에요. 그냥 그린벨트 내에서 조경해놓고 보상받고 딴 데 그린벨트 사고 또 조경해가지고 또 보상받고 이랬다니까요. 이게 전형적인 투기의 모습이에요. 조경사업 하는 사람이면 그 지역에서 계속 조경사업 했어야죠. 계속 땅을요, 한 번 산 게 아니라니까요. 3번, 4번을 옮겨가면서 샀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투기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여기서 들고.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그러니까, 좀 정리하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방금 양산 사저와 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어떤 그 규모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지역적인 차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는 이제 경찰들의 비용으로 처리됐던 것이 지금 이제 경호 비용으로 상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는 그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가 어려워요. 네. 근데 MB 사저를 공격을 하면서 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적폐예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어요.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다. 최소한 우리 이렇게 국민들 어려우니까 양산에서라도 우리 이렇게 최소한으로 했어요. 우리 세금 아꼈어요라고 해야지. 아니 대통령인데 이 정도 못해요? 이게 금도를 넘어선 거예요? 이렇게 비판한 건 아닌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보금자리 주택 노무현 정부 때 네. 그것을 그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잘못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같은 잣대로 적용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건 투기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 처남이 마치 무슨 부동산 투기꾼처럼 지금 이렇게 조경사업 안 하는데 조경사업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논란은요, 왜 사저 논란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시용 씨하고 청와대 경호처하고 땅을 네. 구입할 때 땅을 더 많이 구입해놓고 돈을 적게 냈어요. 근데 이시용 씨가 돈이 그만큼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돈 어디서 난 겁니까? 이렇게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때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까지 했던 거고요. 그때 특검이 또 봐주겠다는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돈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뭐 돈 받았던 거 현찰로 갖다 줬다는 네. 등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그 논란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 사저 논란하고 똑같은 반열에서 비교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진짜 움직이는 거 다 나라에서 잠깐만요. 정하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안 저 되죠. 그럼 계속 반박할 수 있는 시간 주실 겁니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두 분께서 국민들에게 이 사저 논란과 관련해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 김평론가님 말씀을 하셨고, 장 소장께서는 양쪽에 대해서 모두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좀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 여기까지만 다시 진행을 하고 LH 사태 좀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매주 이제 국정수행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전주보다 1.7%포인트 더 많아졌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 많아진 가운데 잘하고 있다라는 또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40%대가 무너지면서 37.7%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조사 YTN에서 의뢰해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95% 신뢰 수준이고요. 조사 일자는 지난주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자, 이같이 40%대가 무너진 부분, 어떤 그 지지층에서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진보층에서 부정평가가 4.4%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11.8%가 부정평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호남에서 8.2%가 부정평가도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네. 좀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 후반으로 긍정평가가 좀 네. 하락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30% 후반대는 조국 사태 때 그리고 추윤 갈등 때 나타났던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부분 감안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과연 사과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모였습니다만 사과는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 같은 부동산 문제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정치권을 향해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평론가님 말씀과도 좀 맞닿아 있는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적폐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 네. 인정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분노의 지점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과를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전모가 드러나거나 네. 더 추가로 나올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LH 직원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사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투기든 뭔가 땅을 구입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미리 대통령이 사과를 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한편으로는 솔직한 고백,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사과의 말씀은 나중에 또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1920년 대공황 때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을 네. 무서워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극복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네. 우리 사회가 뭐 땅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 집에 대한 집착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공무원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상대적 박탈감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들은 너무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적폐청산 지금 얘기했지만 빨리 조사를 해서 네. 왜 공무원 사회나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개발 사업을 공공의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LH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납득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감이 좀 사그라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대책을 만들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